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 송구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퇴근길 과학 감성 시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예, 지난주 못다한 백신 이야기 마저 마무리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하세요. 뭐 질문 없으십니까? 지난주에 백신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예. 끝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 이게 부작용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근데 전문가들은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혈전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이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약한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를 씁니다. 예. 근데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액으로 들어갔을 때 특정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게 돌연변이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 스파이크 단백질 서열을 좀 수정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혈전이 30, 40대 여성한테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도 좀 민방위 분들한테 많이 접종을 했죠. 얀센 백신 같은 예, 경우에 예. 여성들한테 조금 더 그쵸. 확률적으로 확률이 미미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설계도 집어넣는 방식인 mRNA 화이자 모더나가 좀 낫지 않나. 네, 어쨌거나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교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교차 접종을 하면은 백신 막을 비율이라 그럴까요? 그게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 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접종 결과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는 것보다 화이자 교차 접종하는 게 더 낫겠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요즘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많은데. 네네. 이렇게 계속 교차 접종을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어차피 영구적으로 면역 항체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많이 맞을수록 좀 좋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고요. 매년 맞는다고 하면 한 번 맞는 얀센이 낫지 않아요? 근데 전 얀센 맞았는데 좀 고생을 했거든요. 이틀 정도.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고생했어요. 둘 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설계도를 넣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는 게 좋겠다.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궤도는 얀센 맞았으니까 한 번만 맞으면 끝이고. 예. 저는 6월에 맞았는데 지금 8월에 한 번 더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예약이 돼 있는데. 네.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네요. 좋죠.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뜨면 맞으세요. 좀 낫다는 임상 결과들이 있으니까. 교차 접종에도 문제 없다. 그리고 일단은 1차를 맞으셨잖아요. 1차만 맞아도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임상 단계에서 임상한 대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2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고 얀센은 임상 자체를 한 번 맞는 걸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효과가 괜찮으니까 이제 한 번 맞는 걸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얀센은 한 번 맞는 게 좋다. 그러니까 1차만 맞아도 야외 나갈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죠. 이게 정부 당국 생각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새로운 과학 이야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매주 금요일마다 좀 이동영 작가님 고문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사실 작가님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작가님을 좀 분석을 하려고. 근데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래도 저랑 할 때 화를 안 내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각 방송에 맞게끔 일을 합니다. 좋군요. YTN 지상파는 지상파답게, 제 개인 유튜브는 제 개인 유튜브답게. 그렇군요. 또 다른 방송에 불려 나갔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저도 저 개인 유튜브에선 재밌거든요.
네, 여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출연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닌가. 출연료 정산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네. 저는 출연료를 많이 주면 또 그만큼 해주거든요. 출연료 좀 많이 받으세요? 저 여기서요? 네. 여기서 많이 안 받기 때문에 화를 안 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쩐지 근데 많이 안 받으시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시간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예. 한 주간의 좀 최신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넘어가는 걸로. 좋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예.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습격한 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르고 넘어갔다. 그럼 언제? 과거에 언제?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예. 재밌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이름은 다른데 아마 다 아시는 거예요. 예.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죠. 예. 그리고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메르스. 예. 요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2019년 중국에서 시작한 이제 코로나19 중국에서 처음 확인이 됐죠.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두 차례가 더 있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그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왕관 모양이니까 코로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태양의 코로나 같은 형태라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이 세 번 말고도 여러 번 왔는데 인류에게 임팩트를 줬던 게 이렇게 세 번인 거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너무 널리 알려진 거라 별로 대단한 게 아니고 예. 재밌는 거는 2만 년 전에 한반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었다라는 2만 년 전이요? 2만 년 전. 네. 이거 재밌죠? 2만 년 전. 2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습니까? 2만 년도 있었죠. 인류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셨죠. 예. 네, 어차피 수백만 년 전부터 저희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 예. 네안데르탈인들 계셨으니까. 예. 예.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중국, 사스도 중국, 예. 메르스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번에 코로나19도 중국에서 처음 확인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퀸즐랜드 공대 알렉산드로프 교수님하고 예. 애리조나대 에너드 교수님 연구팀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왜 자꾸 이 동아시아 쪽에서만 일어나냐, 이 코로나가. 그래서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뭐가 문제가 있나? 예. 봤더니 2만 년 전에 그 유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했던 흔적을 발견했어요. 예.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일종의 세포를 속인단 말이죠. 예. 속여서 슬쩍 그 단백질 공정 안에 끼어들어서 원래 제대로 된 정상 단백질을 복제해야 되는데 지들을 복제해놓고 도망가요. 예. 근데 이게 유전체 일종의 로그를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를 거듭하며 자손한테 그 로그가 전달이 되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런 흔적이 없는데 동아시아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었던 흔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쪽에서만 등장을 하는 게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연구 결과죠. 뭐 앞으로도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이외에. 그렇죠.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올 수도 있고 코로나19 관련 유전자가 332개 그리고 사스 메르스 유전자가 88개가 발견이 됐는데 예. 뭐 동아시아에 계신 분들 욕하려고 이렇게 뭐 찾아낸 건 아닌 것 같고 이분들 의견은 과거에 고대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을 우리가 찾으면 예. 이제 이런 바이러스 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식별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약간 욕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분들이 근데 과거에 또 좋은 연구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에너드 교수님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그 우리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또 굉장히 권장하던 분들 계세요. 예. 이분들의 유전자의 2%가 유럽과 아시아인들에게 남아 있대요. 예. 이게 현재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어막을 제공한다는 좋은 연구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좋은 걸 갖고 있다라는 건데 요번에 나온 것도 조금 안 좋은 게 또 있다. 예.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음. 네, 허블 우주 망원경 아세요? 망원경 알죠? 허블 우주 망원경. 예. 네, 우주까지 볼 수 있는. 우주에 떠 있는 고속버스 2대 크기의 망원경인데. 고속버스 2대 크기. 네, 아주 거대한 우주 망원경입니다. 예. 얘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우주 사진의 거의 대부분은 얘가 찍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예쁘게 찍은 거 맞죠? 예. 31년째 인류 최고의 우주망원경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얘가. 근데 고장 났어요. 고장 났습니까? 네, 고장 났어요. 언제 고장 났습니까? 13일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든 관측을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주 넘게 재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내야죠. 이게 근데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어요? 예전에 1990년대 발사한 이후에 얘가 이제 지구 상공 540km쯤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했는데 총 5번의 방문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 일종 삼성전자에서 뭐 고장 나면 에어컨 고치러 오잖아요. 그렇게 93년, 97년, 99년, 2002년, 2009년에 5번 방문했는데 로켓 타고 가서 못 타고 오느냐 우주왕복선 타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우주왕복선이 이제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우주 유영해가지고 가가지고 고치기가 좀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장 나면은 지상에서 원격 수리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비정상적인 뭔가 감지가 되면은 스스로 안전 모드로 들어가고 또 이제 잔고장 지금까지 났던 잔고장 그 이후 2009년 이후에 대부분의 고장은 대부분 잔고장이었다. 근데 이번 달 26일에 공식 트위터에서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음 주까지 하드웨어 점검 계속 하겠다. 즉 아직 못 고쳤단 말이죠. 근데 이게 2018년도에 고장 났을 때도 수리가 3주가 걸렸는데 올해 3월에 또 소프트웨어 고장이 났고 계속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31년 됐으니까 퇴역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퇴역할 때 넘었죠. 완전 넘었죠. 원래 설계 수명이 15년이었거든요. 그러면 퇴역시키고 지금 기술이 더 발전했을 테니까 30년 전보다 그렇죠. 더 좋은 성능의 망원경을 보낸다. 원래 그 생각을 허블 우주 망원경 만들기 전부터 했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 딱 나가니까 얘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차세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분의 이름을 땄는데 나사 국장의 이름을 땄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서 허블을 대체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임스 웹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지구 상공에 뜨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안 포인트라고 좀 멀리 갑니다. 멀리. 이제 얘는 고장 나면 고치러 가지를 못해요. 멀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허블이 31년을 버티는 거 보니까 40년, 50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블도 쓰고 또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콥 목적이 좀 달라요. 허블처럼 이제 뭐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목적을 갖고 갑니다. 예를 들어 뭐 빅뱅 이후에 최초로 탄생한 별을 본다던가 뭔가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파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을 등지고 이제 깊은 심연을 보거든요. 근데 또 허블은 좀 다르니까 두 개를 같이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허블이 자꾸 고장이 나버리니까 지금 조금 머리가 아프겠죠.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은 허블을 고치는 데 주력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백업 컴퓨터도 있었는데 백업 컴퓨터를 키면은 고장이 고쳐지겠지 하고 이제 기존 컴퓨터 대신 백업 컴퓨터를 켰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 허블이 일단은 좀 버텨주다가 제임스 웹이 올라가면은 뭐 제임스 웹이 좀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임스 웹이 계속 연기되다가 저 학부생 때부터 발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발사를 못했으니까. 근데 올해 말에 발사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올라갔으면 좋겠고. 두고 보고요. 요거 이렇게 방식을 바꾸니까 좋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갑시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동공 크기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동공이 크면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충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동공으로 합시다. 그렇죠. 동공. 그럴 것 같은데. 뭐 중성자 모르겠어. 동공. 블랙홀 너무 하고 싶지만 동공으로 합니다. 동공 크기가 좀 어떠세요? 저는 눈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눈 크기랑 동공 크기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동공은 요 눈동자 안에 있는 요 빛을 딱 받으면 좀 작아지고 어두울 때 커지는. 눈이 너무 작아서 안쪽을 들여다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 일단은 뭐 눈이 피자가 조그마면 토핑도 조금 올라가니까 눈이 좀 작으시면 동공도 작을 수도 있는데 동공이 클수록 지능이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유사과학 같은 느낌인데 이게 미국 조지아 공과 대학의 제이슨 치카하라 인지심리학 교수 연구팀입니다. 요분들이 동공이 클수록 지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6월 1일자에 과학 전문지 인식 최신호에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 이분이 2016년도에 비슷한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그걸 좀 확장한 건데 그 애틀랜타 주민 500명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로 동공의 크기를 쟀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고력, 주의력, 기억력 테스트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했는데 동공이 클수록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게 뭐 코가 크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코가 크면 뭐요? 코가 크면 코가 숨을 잘 쉬죠.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라 약간 유사과학 같은 느낌인데 예. 이유를 봤더니 동공 크기가 뇌 청반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예. 청색 반점이라는 뜻인데 예.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의력이나 기억력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다른 뇌 부위랑 협력 작업하는 곳이에요. 예. 네, 근데 동공이 클수록 청반의 이런 기능이 좋아진다는 약간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지 능력이나 뇌 기능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동공이 크면 지능이 높다. 네, 하지만 이동영 작가님은 동공이 좀 작다. 근데 저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동공 크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동공까지 컸으면 장난 아니실 텐데. 아쉽습니다. 청반이 작으신데도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면 예. 동공이 꼭 크게 나중에는 진화하시면 아니 뭐 동물들 중에 네. 뇌가 크면은 네. 다 지능이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유사과학입니다. 유사과학이에요? 예. 오. 일단은 그 남성과 여성의 뇌 크기를 봐도 남성이 조금 더 평균 뇌 크기가 크거든요. 예. 평균 지능이 여성이 좀 높고요. 여성이 더 높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코끼리 뇌가 엄청나게 커요. 예. 하지만 코끼리가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잖아요. 예. 뇌 지능 같은 경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안에 얼마나 이 주름이 시냅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 조립할 때 크게 조립한다고 좋은 컴퓨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쓰던 컴퓨터 컸거든요. 예. 요새 슬림 PC 굉장히 성능 좋습니다. 예. 어떻게 알차게 조립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 거지. 무조건 큰 데스크탑이 좋은 성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아까 뭐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막 얘기했었는데 네. 그 과거 시절에는 작지 않았을까요, 내가? 상관없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이 더 똑똑했어요.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힘도 세고 모든 면에서 호모사피엔스를 앞질렀던 분들입니다.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이겼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들이 잘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뭉치질 않아요. 약간 그 단독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근데 호모사피엔스도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분들이에요. 예. 일단은 뭉쳐서 다구리를 치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이 못 이기죠. 네, 그렇게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주도권을 잡았고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유전자로 유럽과 아시아인들 속에 약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지금 과학 감성 커뮤니케이터 궤도에 방송에 부적절한 발언이 몇 번 나오는데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부적절한 발언 죄송합니다. 네,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발언들 부적절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주도 재밌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과학감성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